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란의 차기 지도자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의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됐습니다. 모즈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한 이란은 앞으로도 초강경 항전 노선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화한다면 경제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태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이 장기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장기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장기화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장기화될 소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휴전 또는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이란의 핵 개발 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되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이란의 핵 개발 포기 선언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미국과 이스라엘도 물러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란으로서도 최고 지도자를 포함해서 국가 지도자 48명이 피격당한 일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 또는 명분을 얻기 전에 거기 전쟁에서 물러설기에는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고 지도자를 피격하고 또 핵개발 시설과 또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을 파괴한 절반의 성과는 거두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핵개발 중단하게 하는 그 목적은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우려감이 듭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국제 유가가 최근 급등했습니다. 후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동 산유국들이 이제 이 원유 감산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까지 나타나면서 한편에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어떤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란과의 직접적인 거래 위축, 중단, 차단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에 있는 GCC라고 하는 6개 국가들이 원유 생산을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도 있지만 중동 국가들이 원유를 더 이상 생산하거나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되면 글로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물가는 상승하고 또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은 위축되게 되고 중동 국가들과의 국제 거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 인상, 생산 비용 증가, 물가 상승이 발생을 하는데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산업국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 산업국들이 그런 생산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될 우려가 점점 더 짙어지게 되겠죠. 네, 이어서 우리 기업 피해에 대한 관련된 말씀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피해뿐만 아니라 이란 내 어떤 자동차 판매 감소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2016년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2018년에 다시 재제재가 이루어지게 되었었죠. 2018년 이후로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 나가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내다보고서 한두 명의 직원이 현지 관리를 위해서 상주하고는 있지만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설령 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이란이 모든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켜 놨기 때문에 스위프트 코드라고 하죠. 은행 간의 금융 거래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송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동차,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우리의 주요 기업들은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란과의 직접적인 거래도 문제지만 거기
CC, 그런 중동 6개 국가들이 우리 상품에 대한, 자동차를 비롯해서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막 중동 국가의 우리나라의 교역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꺾여지게 되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장기화될 때는 직접적인 그런 유가 인상과 생산 비용, 에너지 가격 인상도 있지만 중동 국가 전반에 대해서 그런 교역이 감소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과의 교역이 물류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차단이 된다는 그런 간접적인 비용까지도 막대하게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사태 이후로 이제 중동 정세도 좀 변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통상의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세계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제 통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국제 거래의 활성화인데, 이러한 전쟁이 있게 되면은 국제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또 국가도 새로운 거래를, 기존 거래도 위축되게 되고 새로운 거래를 활성화시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겠죠. 물류 운송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비용이 증가되게 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소비 위축이 일어나게 되고, 글로벌 경제에서 생산이 위축되고 소비자들이 위축되게 되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국제 물류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이참에서는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가격은 인상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그 전반적으로 국제 통상 환경이 악화되어져 가게 되고, 그러면 각 국가들은 더욱더 자국 우선주의인 보호 무역주의를 취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이 개방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해상 물류, 보험료라든가 어떤 무역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 교역 환경에 있어서 좀 어떠한 악영향을 더 미치게 될 거라고 방금 생각하십니까? 그 국제 물류 말씀을 하셨는데, 홍해를 거쳐서 가는 수에즈 운하가 차단이 되게 되면, 희망봉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거쳐가게 되면 거의 보름 가까이 더 소요가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소요가 되고, 또 전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류 회사들도 선박을 이동시키기를 꺼려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물류 이동 양은 줄어드는데 단가는 비싸지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특히 우리의 중소 중견 기업들은 그 납기에 맞추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계약 위반의 그런 페널티를 더 부과받게 될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면 새로운 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존 거래도 위축되게 되고 비용 상승이 되게 되는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공급망의 교란이나 혹은 리스크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 사슬이 교란되게 됩니다. 각국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나 생산 쪽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그러한 고부가가치 산업 자체도 이제는 에너지 공급과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거기서 압박을 받게 되고, 이제는 예측 가능한 거래가 점점 더 위축되게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대외 전략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에도 변화가 생기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미국이 뭐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네. 변수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펼치게 될까요? 미국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끝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전쟁은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그에 따른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미국에 지불을 하고 싶어 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 시점이 묘합니다. 지금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더 끌고 갈 수도 없을 거고, 소기에 추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미국이 빠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이 이제 12일째인가요? 그런데 한 보름 지나게 되면 서서히 미국이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고요.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게 되고 국지 전쟁으로 그렇게 몰고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로서는 단기적으로 휴전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산업과 우리 사회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도 이란도 설령 단기적인 휴전은 이루어질지라도 이 전쟁을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좀 더 장기전에 대비한 장기적인 그런 불안 요소와 리스크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